제1화 검정 고무신 한 켤레. 1960년대 말 시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얼어붙은 흙길이었고 발끝이 시려워도 아이들은 신발 한 켤레를 아껴 신었습니다. 그 신발은 검정 고무신. 고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지만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발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의 고무신 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며칠째 발이 젖어 돌아왔지만 새 신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속마음은 친구들에게도 창피하고 발도 시려 학교 가는 것이 싫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한 부모님이 맘 아플까봐 내색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찢어진 신발을 실로 꿰매 신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밤마다 한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학교, 간이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달릴 때 아들은 여전히 그 낡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아들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무신이 벗겨져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고 선생님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괜찮냐? 하지만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끝까지 뛸래요. 그날 밤 아들의 발은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대야를 떠와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숨겨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어렵게 사온 새 고무신 한 켤레. 이건 엄마가 오늘 장에 다녀오면서 샀다. 아들은 그 신발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무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엔 부모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한 구두 가게 앞을 지나다 오래된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 그 손으로 오직 한 마음, 자식들 잘 되기만 기도하며 좋은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고생하시던 내 어머니, 아들 운동화 한 켤레 사주는 것이 소원이라 하시던 내 어머니가 오늘은 더욱 그리워집니다. 제2화 호롱등불 아래의 공부. 어느 겨울밤 산골 마을의 어둠은 길고 깊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집집마다 밤이 되면 석유등 하나 켜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논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진흙 묻은 장화를 벗으며 오늘은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마루 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10살 남짓의 아들은 그 등불 아래서 학교 공책을 펴놓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불이 깜빡이고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이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글자를 한 줄 쓰고 나면 그 옆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꿈이라는 단어를 따라 적으며 언젠가 나도 선생님이 될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생들은 그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의 숨소리, 막내의 뒤척임, 그리고 등잔의 타닥거림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가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방 안엔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손등에 떨어진 눈송이를 바라보며 하얀 세상을 뚫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엔 어젯밤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진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반짝이던 도시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석유등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 세상은 변했고 어둠은 사라졌지만 그 호롱등불 아래서 피어난 작은 꿈의 불씨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엔 전기 대신 마음이 있었고 책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빛이 부족했던 세상이었지만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밝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3화 옥수수빵의 추억. 산골의 한 작은 마을. 해가 들면 안개가 걷히고 산새들이 울며 하루가 시작되던 곳. 그곳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부터 산밭으로 나가 고구마 줄기라도 캐며 하루를 이어갔고, 네 남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큰딸은 국민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셋째는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한 1학년,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겨우 6살. 막내는 누나들이 학교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늘 외로움과 기다림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론 밭으로 따라가 부모님 곁을 맴돌았지만 결국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더 많았죠. 오후 햇살이 산마루를 넘어오면 막내는 마당에 나와 나무 지팡이를 들고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먼 길 끝에 누나들이 보이면 목청껏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죠. 특히 셋째 누나가 달려오면 늘 팔을 벌려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하루 종일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상급생인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왔습니다. 노릇노릇한 옥수수빵 한 개씩. 고소한 냄새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누나는 집에 있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 맛있는 빵 맛의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입 한 입 베어 물다 보면 어느 사이 사라진 빵, 오히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큰언니는 달랐습니다. 손에 들린 빵을 바라보다가 침만 꿀꺽꿀꺽 삼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옥수수빵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빵 냄새 진동하는 유혹을 참는다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지만 집에 있는 두 막내를 생각하니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는 그 빵을 반으로 쪼개 하나는 셋째 누나에게, 하나는 막내 동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동생들을 보며 큰언니는 여전히 침만 삼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엌에 남아있는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배를 채웁니다. 세월이 흘러 네 남매는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어릴 적 그 옥수수빵 냄새를 떠올릴 때면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56년 전 옥수수빵의 그 향기와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변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어릴 적 우리 맘속에 아련히 새겨진 소중한 추억들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꺼내 맛보는 세상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